안녕하세요. 저는 아무 개념 없이 살던 여자입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정리하고 시골에서 다시 어린 시절처럼 걱정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곳에서 사계절을 모두 느끼며 보냈던 학창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사실 전 어릴 때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 집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마저 팔아버리고 난이 오갈 곳이 없어져 친할아버지 집으로 내려오는 일이었죠. 그때만 해도 시골 풍경과 새로운 삶이 낯설고 불편하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제게 자꾸 따라오라고 하시니 엄마, 나 죄 싫은데 자꾸 쫓아와요 하며 빨리 가라고 소리쳤었죠. 이상한 것을 날 보여주고 싫다고 했다가 우리 엄마한테 너를 다 알렸어. 혼나기 전에 빨리 가야 해 같은 반 친구가 아니야? 너 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돼. 미안한데 징그러운 거 있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봐, 개구리야. 난 그냥 내가 잡은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거야. 너 무서우면 안 꺼낼게. 우리 짝꿍이잖아. 선생님이 자주 더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 친구가 여기까지 왜 주고 고마워. 개구리를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래? 아줌마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개구리를 이렇게나 많이 잡았어. 얘야, 너 대단하다. 너 빨리 친구한테 와서 사과해. 일부러 와준 거잖아? 내일 우리 집에 반 친구들하고 같이 알았지? 아줌마가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줄 테니 저는 징그러워서 손도 못 대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논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 차이를 받아들이기까지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자란 게 있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미안한 마음이 컸는지 그런 제 생각을 강하게 막지는 않았죠. 난 여기를 싫어해요. 서울이 좋단 말이야. 다시 우리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엄마도 여기 와서 어색하고 힘든 것도 많아요. 어른인 엄마도 이렇다면 우리 딸은 더 그렇겠죠? 힘들겠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자고 했어. 신기한 우주별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별을 보고 나무가 많고 밭과 나무에는 과일과 채소까지 있어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서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를 거야. 여기가 신기한 우주별이라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싫지 않아. 서울로 가기는 언제든 가능하니까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서울에서 살 수 있어. 하지만 생각해봐. 이미 두 곳의 우주에서 살아본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야. 그래서 엄마도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재미있게 지내보려고 해. 나는 그럼 서울로 대학에 갈 거야. 서울에 다시 가고 싶었고 시간이 금방 가버렸다. 천천히 좋아질 거야. 이곳에서도 무엇이든 내 눈높이에서 다정하게 말해주던 엄마 덕분에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서울로 도피하신 후에도 어느새 시골 생활에 익숙해지셨어요. 서울에서 바쁘게만 보내던 어린 시절에 비하면 인정 많으신 이웃들 덕분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각자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생활이 아니라 가족들과 마당에서 모여 지내는 생활은 정말 새로운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5년 정도 살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제 꿈은 확실히 밀어주셨죠. 아빠는 여기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서울로 가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도 쉬고 계셔야 하고. 서울에 있었다면 물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을 즐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는 추억을 절대 바꿀 수 없는데 엄마도 여기 와서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서울에 있을 때는 불면증이 심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 증상이 싹 나아졌다니까요. 역시 건강은 자연이 최고인 것 같네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저번에는 서울에 갈 생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사셨던 집이라서
살고 가기가 좀 그래요. 아빠랑 엄마는 여기서의 생활이 더 좋기도 하고 너도 이제 곧 성인이 되니까 이런 기회에 독립해서 살아보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에 가는 꿈은 접지 말고 이런 꿈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여기 올 때부터 대학은 서울로 다시 갈 거라고 벽에 떡하니 붙여놓고 그러더니 그리고 아빠도 꿈이 생겼다. 무슨 꿈이냐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며 할아버지의 집을 예쁘게 고쳐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로 만들려 해. 아빠는 그게 마지막 꿈이래요. 돈을 많이 벌고 일도 하니까 이제는 미련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모두의 꿈을 위해 한번 건배할까? 서울로 대학에 다니는 우리 딸과 멋진 집을 짓는 아빠의 꿈을 위해서 부모님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에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할아버지 집을 고친 뒤 아빠가 설계한 새 집을 지었어요. 저희 집은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8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절 위에 마련된 방에 머물기도 했지만 서울에서 취업하면서 명절 외에는 집에 가는 횟수가 적어졌어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엄마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함께 행복해져요.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서울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들에게는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었지만 제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구수한 면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투는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하라고 했던데 실은 제가 입맛이 촌스러워서 그런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하지만 같이 맛있게 한 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첫 만남부터 곱창이라 색다르고 좋은데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제가 겉만 이렇지 속은 거의 할아버지 같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릴 적에는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도통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짜고 느끼하기만 하고 서울에 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입맛은 촌놈 같아요. 혹시 개구리 같은 것도 자꾸 생각났어요. 전 그때 문득 개구리를 보여주겠다고 절 쫓아오던 짝꿍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제가 동네에서 개구리 잡는 게 1등이었거든요. 그럴 것 같았어요. 실은 나는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가서 대학에 오기 전까지 살았거든요. 엄마는 남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다른 우주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많은 일이 생기네요. 그런데 제가 개구리를 잡아올 때 기겁했던 날이 있었죠.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촌스럽다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덕분에 사랑도 많이 받고 크고 추억이 많아요. 그게 정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면 차가운 서울 여자 같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지내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 반가워요. 저는 가족 문제로 시골로 돌아가야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남편과는 말이 잘 통해서 그래서 지부라고 생각한 일까지도 술술 털어낼 수 있네요. 그런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또한 남편은 묵묵히 듣는 사람이기도 했죠. 남편과 만나는 동안 집안 분위기도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전에 우리 엄마를 무시받을까 걱정했었는데 저울을 들어보니 진짜 시골에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엄마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엄마는 못 배우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었고 그래서 엄마가 이전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만일 시골 사람이라며 며느리로 올 사람이 싫어한다면 그냥 엄마와 살다가도 된다고 했었죠. 이런 말들 때문에 너무 작작했죠.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은 서울로 오는 것도 싫어하신답니다. 아버님이 지으신 것을 빨리 보고 싶어 해요. 사진만 봐도 정말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남편은 부모님과 만나서도 부지런해요. 활발하게 얘기도 나누고 아빠 프로젝트에도 촉촉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 식구와도 벌써 한 집안이 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나도 뭐 고쳐서 자칫 곤란할 일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치나 보다.
언제부터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거야? 장인어른한테 점수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더 잘 되는군요. 원래 시골집에서는 비세고 매년 집을 수리하는 것이 아빠와 함께 해서 어릴 때부터 다 해왔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웬만한 일이라도 하겠다고요. 앞으로도 아버님은 저한테만 맡기세요. 사위가 다 처리할게요. 아유, 아닌, 우리 소중한 사위를 왜 당신이 낭비하는 거냐고. 특히 아빠가 짓고 세운 집을 좋아했는데요. 남편은 장거리 운전까지 하면서 매주 주말에는 친정을 자주 방문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시댁에도 인사를 드리고 오는 게 신혼생활의 주말이었어요. 몇 달 동안 피곤했지만 서로 예의를 지키며 행복했어요. 그러나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순진하게 사는 시골 어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어머니는 내가 시골에서 본 어른들과는 다른 면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하며 동네에서는 많은 싸움이 벌어지는데 합의금이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너희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돈 3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줘. 이유를 묻지 말고 동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구나. 300만 원이면 해결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어라. 내가 때리기는 그냥 살짝 밀쳤는데 늙으면 넘어지기만 해도 크게 다치고 그리고 한 번 더 5시 전까지 20만 원을 보내.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시골에 살면 돈 없이 누워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여기도 큰 도로에 가는 길이 있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걸 제대로 보게 된 게 첫째 아이의 돌잔치가 있었던 날이다. 엄마가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지 지금? 장인과 장모님도 다 와 계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 어머니가 어디쯤에 있대요? 만약 길을 잘 못 찾으시면 당신이 데리러 가야겠어요. 엄마가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겠다고 하시는데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인정에서 무슨 일이 터졌나 봐.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보내야겠어요. 다음 주쯤에 인사 가는 걸로 하자. 그래요. 큰일은 아니에요. 저번처럼 또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아니에요. 원래 이 동네 어른들이 좀 들뜨셔서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요. 시어머니 자리를 비워둔 채 돌잔치를 하던 중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말고 다른 행사가 있는 것인 줄 알았기에 넘기려고 했는데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이 획 열린 순간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와서 논 것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쟤를 따로 불러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못 온다고 들은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러지? 아이고. 진짜 안 늦어서 미안하다. 여기가 우리 며느리 도회잔치하는 날이잖아. 내가 없는 말 하는 줄 알아? 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내 말을 안 믿겠니 한 수 없이 직접 눈으로 보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기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에게 바로 주시오.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 되겠네요. 아이 사람이 핑계저 핑계대면서 현재 몇 개월째 우리 돈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 돈이 없으면 소파를 놔야 한다는 게 사실이라고. 오늘 받아가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못 믿겠으니까 바로 주세요. 네, 애들이 이러는 게 맞아요. 돈 봉투 어딨어요? 괜히 자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가지고 갈 테니까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돈은 무조건 낮춘다고 하니까요. 결국 그날 어머니의 돌잔치 축의금까지 홀랑 들고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갔으면 자초지종을 해야겠죠. 당신이 설명해 주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에 전화 한 통이 없어요. 갈수록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남편과 부딪힐 일이 많아졌어요. 당신께는 아무런 말도 없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얘기를 해주셔야지. 엄마도 바쁘신 것일 거예요? 다 정리되면 말해주겠지? 정리는 되었어도 설명은 해주어야 해요.
그날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축의금을 다 뺏겼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든 없든 우리 아파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급하게 행동하시는데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 엄마한테 준 돈을 뺏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번 용돈을 크게 드리는 게 어떨까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용돈이라는 게 막 그렇지. 용돈은 우리가 주는 거야? 그렇게 빼앗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빼앗긴 돈을 뺏겼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금 뭐 급하니? 큰 돈이 들어가 있는 거 당신 눈에 안 보여? 아이가 얼마나 작을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대비해야지. 언제 대출금 갚아가면서 키웠다고? 빨리 정리할 것들은 하자고 몇 번을 말했어. 솔직히 어머니, 돈 문제만 아니면 우리 계획 찾을 수 없었어. 제발 불안하게 좀 하지 말아줘. 당신은 계획에 너무 연연하다니까. 사는 게 그렇게 계획대로 될 리가 없잖아. 철없는 남편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돈을 생각 없이 쓰지 않아 곳간에 쌀을 빼먹는 것처럼 수시로 가져가면서도 미안한 기색도 없었죠. 저번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되어서 보니 이것 얼마 되지도 않아 그냥 용돈으로 줬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지금 시엔 치주라도 하겠단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날을 어머니가 이렇게 큰 손이 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축의금을 들고 가셨으면 자초지종을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 돈을 쓸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일 일이 알지도 못하는데 설명해봤자 콜만 아프지 그 비쌀 때가 있어서 돈 좀 빌려준 거야? 됐어, 이제 됐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돈 관리하는 것까지 잘못을 삼더군요. 근데 너는 내가 그 돈 좀 가져왔다고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니? 생전에 그럴 때 내가 아이랑 너하고 싸우기 싫다면서 이런 일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이자. 아들도 놔두면 우리가 무서워서 살겠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법이야. 너는 돈 관리해서 우리의 용돈 주겠다고 그렇게 합의했어요. 그건 저희가 결혼 초반부터 그렇게 합의했어요. 왜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그걸 다 맡기는데 실은 저번에 어머니 합의금 문제가 생긴 뒤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대출금을 갚으며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어머니도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일 신기고부터 계획을 못 세우고 자꾸 빚이 늘어나요. 그는 나한테 하는 게 좋겠다고 본인이 먼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벌어온 돈 한 번도 못 만지고 가는 중이라 내가 이러니까 우리 아이가 결혼해도 길을 못 펴고 살 것 같아서 예휴. 더구나 우리 아들은 속도가 좋아요. 주말마다 사돈댁에 가서 머슴처럼 일을 일대로 다 하고 있어. 우리 아들 참가를 제대로 못 시켰네. 머슴이라고 말이야? 사돈댁만 가다 오면 해가 녹초가 돼버리거든. 하루 종일 쉬자고 하면 본인이 좋다고 가자고 하는 사람인데요. 죄송하지만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시면서 그런 얘기를 쉽게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편이랑 가기로 했을 때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데 모시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기 전에 저도 사람이니까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시어머니와 무슨 얘기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무조건 시어머니 편만 되니까 갈수록 제 속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러다 명절이 돌아오면서 시댁에 들르게 됐습니다. 매번 친정에 처음 가는 게 저도 마음에 걸렸지만 이번에는 시댁에 먼저 가서 좀 더 오래 머물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어요. 제가 출발하면서부터 몇 번을 걸었는데도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어디 가신 건 아닐 테니 아이가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우리 엄마는 어디론가 잘 안 가고 차도 오래 못 타고 아마 동네에서 어르신들하고 노느라 정신없으실 거예요.
마을에 관한 정보가 계시다 보면 알 것 같아요. 근데 당신 너무 선물을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다 똑같이 준비한 게 아닐 거예요. 응, 선물 준비까지 왜? 솔직히 우리 엄마는 홀로 계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당신은 양쪽을 모두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 게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엄마한테 좋은 선물 하나라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을 거예요. 저번에 있었던 일을 잊지 말고 그 선물 공함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선물을 받아야 하는 거죠? 나도 성미를 참는데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하면 우리 부모님과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용돈을 같이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음 달부터는 우리 부모님께 2배로 드릴까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난 엄마가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며느리가 생겼는데 예쁘고 좋은 선물을 한 번에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무뚝뚝한 아들들만 있다가 딸 같은 맏며느리 가보게 되게 좋아했는데 그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때로는 남편이 생각 없이 하는 말에 불씨가 터질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순간 화가 나서 쏘아붙였죠. 대체 얼마나 더 버렸는데 어머니께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는데 당신이 아무 것이나 준비하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요구까지 하고 있어? 나는 진심으로 아들처럼 행동하려고 했으니까. 당신은 우리 집에 노력하시는데 난 그렇지 않아. 어머니가 한 일을 생각해봐에 돈을 갖다 쓴 것만 해도 우리 대출을 다 갚았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분 나쁜 것은 무엇인지 알아? 어머니가 우리의 돈부터 우리가 한 약속한 일까지 모두 간섭해. 내가 돈을 관리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 하염없이 느꼈는데. 그런데도 웃으며 선물을 사다 드려야 한다는 거지? 뭐, 실말이 없는 게 아니라 노인이 돌려 표현한 것이지. 곶감 문 좀 열어줘라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쓸 때는 좀 써라. 이런 선물은 기억에도 안 남는다. 몇 달 뒤에 엄마 생신이 있으니까 그땐 좀 비싼 걸로 챙겨드리자는 게 참 끝이 없다. 당신이나 어머니나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딸 역할까지 바라는 게 어이없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손자 축의금까지 들고 가면서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시어머니를 왜 그렇게 안타깝고 불쌍하게만 보는지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개념 없이 자식 상황도 생각도 안 하고 돈만 쓸 궁리하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또한 어머니 이야기에 대판 싸우고 한참을 말없이 달렸는데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하니 동네 분이 지나가면서 시어머니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군요. 에휴, 또 밤새며 몇 날을 거기에서 있을 모양이네요. 아이, 정신 차리려면 멀었습니다. 거기를 보세요. 네, 거기 비닐하우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살피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데려오기로 했고 비닐하우스 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처에 다가가면 코를 찌르는 담배 냄새가 매우 짙어집니다. 비닐 뒤로 보이는 테이블로부터 화투집을 보면서도 그 분위기만 봐도 게임장과 유사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시골 어르신들끼리 재미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어머니를 부르러 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게 반갑다는 듯이 달려와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렇다면 돈을 약간 마련하라는 어머니. 이제 너는 못 바랍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요. 수시로 10만 원씩 부탁한다. 합의금이 필요하다. 당신은 아들의 돌잔치 축의금까지 가져가셨는데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어요? 내 집을 말하는 거 맞지요? 집을 정리하면 돼요. 예전 집이지만 2층 집이라서 인테리어가 필요해요. 이제 집까지 정리하려고 한다고요? 그건 남편과 사생아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돈은 너가 관리하고도 있는데 아들과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있나? 너와 정리하면 간단하다. 집이 팔린다 치면 일단 나한테 얼마 더 보내줄 건지 말해줘. 어머니,
게임하려고 집을 파시는 건 아니겠지요? 아, 게임 때문이라고 해도 좋아요.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요. 오래전부터 받은 거거든요. 땅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아이 기회에 좀 사서 제대로 해보려고요. 땅이 관리가 참 잘 되어 있어서 서로 하려고 줄을 섰어요. 그런데 나랑 친한 사람이라서 먼저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응, 믿어도 돼요. 어쨌든 이제 누구 생각도 하셔야죠. 집까지 팔아서 땅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못 알려주면 내일은 부동산에 가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먼저 돈을 준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 땅도 치러야겠죠? 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어머님 남편이 모르게 제게 집문서까지 옮겨야 해요. 주면서 한시가 급하다는 듯이 재촉하더라고요. 계약금이라도 걸어 놓으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땅을 산다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이 이를 아빠와 눈이 있고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에게 제안을 하더군요. 옛날 집이라도 이게 잘 지어진 집이라서 돌아 어른이 빨리 팔고 싶다 그래. 아유, 얼마 받겠단 생각도 안 하고 아빠 생각에 말이다. 이제발 파는 것보다 엄마 명의로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예 안 그래도 엄마가 시골집 하나 알아보고 있어. 노후에 작은 펜션 하나 해보고 싶다고. 우리랑 거리도 그렇게 안 멀고 관리하기도 괜찮고. 돈은 아빠가 줄 테니 그렇게 정리해봐. 정말이야. 나 생각해서 괜히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집은 정말 잘 지어져서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고치기도 좋고 엄마가 딱 잤던 집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집을 엄마 명의로 넘긴 뒤에 저는 현금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현금이 손에 들어오니까 빨리 처리돼서 좋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집을 최후의 보루로 안 남겨놓고 섣불리 정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시어머니도 그때는 몰랐을 테지요. 다행히 큰돈이 생겨서인지 그때부터 돈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없었어요. 저는 그 무렵부터 점점 커가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양자 모두 시골에서 살다 보니 아이를 어디에 잠깐 맡기는 것도 어려웠죠. 그래서 살이 10kg나 빠졌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오랜만에 아이를 보겠다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엄마가 온다고 하니까 그저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도와주고 한다고 해도 저를 제일 잘 아는 육아 선배인 사람은 친정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오신다니까 벌써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드시고 싶은 게 없어요. 8시간이나 걸려서 오시는 것도 일이겠다. 예전에 엄마가 좋아하던 그 빵집에서 뭘 좀 사올까요? 서울 오랜만에 오는데 생각나는 게 있네요. 없으면 다 말해. 아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엄마는 우리 딸이랑 손주 보러 가는 거야? 괜히 엄마 온다고 괜히 뭐 하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청소도 하지 말고 그대로 더, 알았지? 아휴, 살이 그렇게 빠져서 속상해 죽겠다. 얼굴 볼 생각하니까 맨날 애랑 둘이 있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아이, 엄마랑 얘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 그럼 엄마 내일 봐. 오늘은 일찍 자고. 그런데 엄마가 오기로 한 날 갑자기 아침부터 아이가 토를 하면서 상태가 안 좋더니 오후가 되자 몸이 불덩이가 됐더라고요. 결국 저는 택시부터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왔다는 사실까지도 까맣게 잊고 핸드폰까지 집에 놓고 온 게 너무 분주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병원에서 전화 걸어서 우선 집에 들어가서 짐부터 풀도록 했거든.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엄마를 잘 맞이해주길 부탁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곧 집에 도착할 것 같아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잘 챙겨주세요. 장모님이 다음 주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들었나 봐. 나는 이번 주에 우리 엄마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모시고 가는 길이라고 해서 아니에요?
장모님께서 서울에 친구분이 계시지 않으신데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으니 여러 날 놀다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는 서울에 유대관계도 없는데 진짜 대책이 없네요. 엄마랑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시는 엄마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게 적잖아. 화가 났던 건 전 엄마가 오는 날을 남편께 5번 이상이나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부모님이면 언제든 오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말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도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참았어요. 솔직히 어머니 두 분 모두 여기서 지내실 수 있을까요? 서로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우선 이쪽 부분은 제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당신은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해봐. 왜 하필 오늘날이야. 진짜 어처구니 없이 복잡해. 저는 남편이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듣고 심장이 2배로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오르는 것도 잘못된 상황인지. 아무리 짜증나도 할 말이 따로 있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대는데 병원까지 여기 이어 지루하게 길고 그렇지만 당장 아픈 아이를 데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자마자 조금 서둘러 집으로 갔는데 택시 안에서 보니 아파트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는 엄마가 눈에 띄었어요. 들어오는 것을 너무 놀라서 내려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왜 밖에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짐도 안 푼 채로 있죠. 저기서 잠깐 있었어요. 금방 왔네요. 그런데 어디서요? 어른은 내려와 있어요. 괜찮으신 거예요. 아이씨. 멀리서 본 거 하나도 모르고 볼 뻔했다는. 왜 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괜찮죠? 열이 나서 금방 잠들었어요. 아까 병원에 가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엄마가 오늘 피곤해서 오는데도 피곤했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요. 집 비밀번호를 모르면 김서방에게라도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오늘따라 핸드폰을 놓고 가는 바람에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엄마는 이 근처에서 하루 잘 굴래서 가까운 모텔로 가면 될 거예요. 아니면 왜 멀쩡한 짐을 두고 모텔로 가나요? 여기 질문 있는데요. 집에 있으면서 너무 좁아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도 이 집이 내 집이니까 여기까지 와서 숙박업소를 찾아야겠다던 엄마의 말은 서운할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엄마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게 되었다. 엄마가 힘겹게 입을 열며 말했어. 아까 위층으로 올라와서 내려왔는데 사돈이 와 있는 것 같더라. 안에 소리는 들리는데 벨을 눌러봐도 답이 없어서 그래서 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그러는 소리가 나왔다. 그는 금방 위층에서 내려왔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일찍 돌아오는 것이 안 된다고 했어. 자야 할 것 같으니까 문을 두드리지 말고 들어가래. 그 말을 나와 대화도 안 하고 내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올라가 엄마. 왜 딸 집 놔두고 모텔에서 자 나가도 그 두 사람은 나가야지. 나는 오늘 엄마와 함께 우리 집에서 잘 거니까 그냥 따라와. 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 씩씩하게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문을 열었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족발을 뜯으며 앉아서 웃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엄마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알아서 해결한다는 말이 이런 거였군요. 우리 엄마? 내가 왜 그렇게 그냥 내쫓긴 거냐고. 그리고 오늘 옷도 없이 갑자기 오면 어머니인데 최소한 엄마 집에 들어와서 집을 풀게 해주어야지. 어떻게 8시간이 넘도록 차를 타고 와서 사람을 밖에 세워둘 수 있어? 이게 어떤 짓이야? 장모님, 제가 그 숙박업소 위치를 알려드렸는데 계속 여기 계셨던 거예요. 아니야, 얘가 또 이러네. 심화가 어려울 줄 몰라서 하는 거 좀 봐. 우리 아들이 말을 못하길래 내가 사돈한테 다른 곳에 가서 좀 있다 와라고 했다. 왜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이냐고. 내게 아주 큰 잘못하신 거예요. 알아요. 현재 사과하세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 해? 사과 받을 사람은 나야? 사돈 보시면 알 거예요. 애교 좀 시켜서 시집을 보내시지. 우리 나한테 하는 것 좀 보세요. 뭐라고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침착한 엄마의 한마디에 갑자기 시어머니는 콧방귀까지 끼며 말하더군요. 아이고, 참 고생하시네. 내 앞에서는 서울에서 꽤나 잘 살았던 것처럼 주름 잡더니 아마 악성 올라와도 만날 사람 하나 없는 모양이죠. 그래, 다 돈 있을 때 말이겠지? 아이고, 이제 설아도 갈 데 없어서 어쩐대요. 우리 사돈 인생 헛살았네. 헛살았어. 어머니가 왜 저희 엄마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시는데요? 무슨 자격으로요? 내가 틀린 말 했냐 보니깐 자기. 딸에게 내가 좀 봐달라고 요청하며 앉아 있었죠. 아, 이제 내가 보니까 숙박업소에 갈 돈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야? 내가 그냥 5만 원 한 장 쥐어주고 보은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말대로 엄마를 어떻게 내쫓았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도 어떤 기막히고 억울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해도 가족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했었는데 이들에게는 그런 존중을 더 이상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쥐락펴락하여도 되는 존재로서 취급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인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봐야 한다는 결심을 했어. 어머니, 오늘 정말 참기 어려운 날이라서요. 진짜 한마디 더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엄마에게 모텔에 가라고 입으로 말한 게 맞네요. 진짜 남자로 보지 못할 정도로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생각하네요. 이제 존중이고 예의를 지켜줄 필요가 없겠네요. 너 우리 엄마에게 지금 공갈하며 그런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까놓고 말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엄마, 쫄딱 망해서 시골까지 내려와 숨어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단하다고 행동하지 말아요. 괜히 돈이 없다는 소리를 요란하게 하지 마세요. 돈을 주겠다니까 좋게 나가라고 해봐요.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게 참 많은데요. 내가 당신에게 하는 이야기에는 많이 화가 나요. 저는 문을 쾅 닫고 엄마와 함께 진짜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둘이서 함께 해볼게요. 말을 섞어야겠다 생각했지만 차라리 혼자 이 상황을 겪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엄마까지 상처 입힌 것 같아 미안했어요. 딸을 도와주겠다고 올라온 엄마가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께까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 커져서 끝을 내려고 하면 착한 소리도 안 나도록 처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잠든 엄마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니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겠다 다짐했어요.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알렸고 아빠는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더니 제게 묘안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여기로 오지 말고 그 집으로 가서 지내면 되겠네. 만나면 당장 짐부터 빼라고 하고 거기는 엄마의 집이잖아. 들어오면 바로 주거 침입으로 신고부터 해야지. 그런 것들은 눈앞에서 보여줘야 알아. 절대로 말로 해서는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지. 그러고 보니까 시어머니 집은 이미 엄마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고 이 집을 주인인 엄마가 차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시어머니를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남편과 마련한 신혼집도 있습니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시어머니 집만 정리하면 그것들을 모두 전부 없애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일로 마음이 크게 상한 척을 하면서도 친정에 가 있겠다고 말했어요. 날카롭게 갈아놓은 제 발톱을 교묘하게 숨겼고 시어머니가 다시 시골집에 내려가기만을 기다렸어요. 친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너무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마음 정리부터 재산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수 있었죠. 돈 관리를 제가 맡아 했던 것도 많은 도움이 됐고 나의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 저에게 몇 통의 전화가 걸리거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엄마를 데리고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엄마가 집에서 쫓겨났다는데 징징 쫓겨났어야 하는데요. 여태까지 살게 해준 거야. 우리 엄마가 뭐 장모님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금방 엄마에게 대충 들었는데 그 집 그때 당신이 정리해주기로 했다면서.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되기는 말끔하게 다 끝났지. 그 집 정리한 지 한참이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집을 팔아드리고 그 돈까지 다 드렸는데 벌써 그 많은 돈을 다 쓴 모양이네. 아님, 새로 산 땅에 문제가 생겼나? 저랑은 아무 상관없다는 말투로 아주 여유롭게 남편의 말에 대꾸했어요. 무슨 종류를 어떻게 했느냐고 제대로 말해보라니까. 우리 엄마가 쫓겨났다고. 누가 쫓겨나 어머니가 땅을 사고 싶다고 빨리 집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라고 애원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줬어. 그러니까 여태 남의 집에서 산 건 맞아. 당장 쫓겨나도 할 말이 없지 뭐야? 엄마한테 그 집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걸 팔게 가만히 줬어.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집을 팔아서 땅을 샀느냐고.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했겠어? 그걸 이제 한 거야? 당신 어머니는 그런 계산을 전혀 못하는 분이던데 당신도 그걸 속에서 빼닮았고 한심한 두 인간을 내가 많이 봐주고 살았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머니 그 돈으로 땅은 안 샀어. 설마 했는데 부동산에서 알려주셨는데 어머니가 게임에 빠져서 집을 반을 건다고 했어요. 동네에 소문이 퍼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된 건 알지만 거기는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오는 게 좋을 거예요. 곧 이혼도 진행할 거라서 법정에서 보자고요. 잠깐, 지금 어디 있니? 나 차를 돌려서 바로 갈게요. 잠깐만 보자. 그래, 바로 경찰서로 가자.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내 집이라고 떼를 쓰고 악착같이 붙어있는 시어머니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뒀었고 몇 시간 뒤 차를 돌려서 온 남편과 나는요. 경찰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나, 집을 팔다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한나야,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줄 알았거든. 사돈이 저를 신고했대요. 무슨 저격으로 엄마를 신고까지 해? 저기요, 여기는 아무나 신고하면 받아주세요. 우리 엄마가 왜 신고를 받았는지 알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 등신아,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번갈아가며 경찰서에 왔습니다. 그렇지, 우리 엄마가 소유자니까 주인이 신고를 해야죠. 지나가는 사람이 왜 엄마를 신고해야 하나요? 길바닥에서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쌍해서 지금까지 보다 드렸던 거예요. 돈을 넣어드린 곳이 여기 찍혀 있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문자는 받았다는 것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집 제목을 본 것 같은데 우리 엄마의 집인데요. 즉,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안 돼요. 난 그 집이 내 삶의 전부이거든요. 당신, 뒤에서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같이 꾸며놓은 게요. 우리가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왔던 것을 생각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겠다 생각해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까요? 정아, 내가 엄마를 외로움으로 쫓아내서 그 집이 사라졌어요. 내가 한 건 집이 없어졌을 뿐이지. 내가 어떤 짓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해요. 바보야, 생각 없고 모자라서 살아갈 수 있지? 100번이고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있어도 사람 짓 안 하는 건 내가 못 봐줄 수 없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혼까지 할 거고 아빠로서의 자격도 없을 줄 알아. 단호한 나의 태도에 놀란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을 쿡쿡 찌르더니 아무 반응이 없자 보니 앞에 나와서 빌기 시작했어. 내가 그때 사돈한테 잘못했어. 잘못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돈을 그렇게 쫓아낸 것도 나고 내가 그랬으니까 내 옷만큼은 다시 생각해봐. 내가 집도 포기할게. 손주도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제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혼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들을 제가 가르치고 집안 상황을 다 감내하며 혼자 버텨도 이런 짓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안 되는 놈을 어디서 다시 떠넘기려고 하세요? 도로 뱃속에 집어넣든지 어머니가 처리하세요. 사돈, 이해 좀 말려주세요. 우리 서로 시골에서 살아서 상황을 알잖습니까? 여보, 당신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독하고 매정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살 집 있잖아요. 엄마에게까지 이럴 필요가 있나요? 글쎄, 너와 어머니에게 그런 존중이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도 사람으로서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그런 것을 바라는 거죠? 서울에 가면 짐을 찾아가 경비실에 내 짐을 싹 다 맡겨놨다고 합니다. 싹 잘라버릴까 하다가 이거가 내 마지막 배려니 비밀번호도 바꿔놨으니까 괜히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꼴을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면 순조롭게 가는 게 좋을 거야. 너무 변해버린 제 모습에 놀란 두 사람은 더는 빌고 말고 할 힘조차 없이 맥이 풀린 것 같았어. 넋을 놓고 털썩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그제야 내 속에 길 한 줄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바람도 스르르 통하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쌓인 체증도 땅 밑 어딘가로 싹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양쪽의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날 엄마가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내가 결코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참고 견뎠지만 엄마에게 그러는 건 내가 용서해주기가 어려워. 이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딸 이혼의 비난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제대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을 텐데 엄마에게 말도 없이 가까이 있는 게 이러지 않았으면 더 힘든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 미안해. 미안한 마음들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엄마야. 엄마는 한 번도 우리 집이 망했다는 그런 말은 결코 하지 않았어. 엄마 덕분에 항상 일어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고생했어. 그리고 이혼의 상처는 떼어버릴 수 있게 상처와 똑같아.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야. 남아있지 않게 약을 잘 발라서 지내면 돼. 어떤 약일까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야. 아빠가 우리 딸을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모든 부모님의 도움으로요.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련할 수 없어서 어디에 살 곳도 없던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이 큰 일이었고 손을 쓸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후에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더라면 그 동네에서 집을 샀다는 여자는 갑자기 그곳에서 사라져서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최근에는 다시 게임판에서 그 여자를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자마자 돈을 주고 가라며 억지로 하던 일도 해치워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며칠 동안 밥을 굶었다며 태연하게 청구했는데 그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미안한 모습이었더라고요. 이제는 스스로 반성하고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될지 묻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게임비까지 다 갚아줬을 것 같던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좋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얼마 전부터 서울 생활에 총리하고 다시 친정집으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요즘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왜 그때 아빠가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사하다고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아빠 말대로 다시 제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게 그 자리에 행복으로 덧칠해 가려고 합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